남들 다 가는 학교를 왜 안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키즈스피치 마루지 이지은 대표 원장입니다. 남들 다 가는 학교를 왜 안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부모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새학년, 새학기. 즐거운 시작을 하고 싶은데 온 가족이 우리 아이에게 매달려서 모두 힘든 시작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많을 텐데요. 새학기 증후군 때문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제가 새학기 증후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드렸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새학기 증후군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우리 아이가 새학기 증후군인지 아닌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오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학기 증후군의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과 유형, 그리고 그에 따른 처방전까지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아이들이 새학기 증후군의 위험이 조금 더 많이 있는지, 그런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습 훈련이 덜 된 아이는 조금 위험합니다. 학년에 맞게 따라가야 할 학습 진도와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훈련이 부족한 아이는 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1학년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 가위질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젓가락질, 아니면 달리기가 유난히 느리거나 등 이런 소근육과 대근육 발달이 조금 더딘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뭔가 제 시간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따박따박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자꾸 밀리고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약간 느리다 라고 하면 가위질 연습 많이 시키시고요. 종이접기 많이 도와주시고 젓가락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차근차근 훈련이 되어야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엄마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겠죠. 두 번째는 ADHD 특징이나 틱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산만한 특징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수업시간, 40분 수업시간, 50분 수업시간을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움직이게 되고 자꾸 돌아다니게 되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제 다른 아이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니까 우리 움직이는 아이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와 하거나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하는 방법을 좀 활용을 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거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힘들어서 다시 또 교실을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수업 전에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담임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엄마가 가정에서 꼭 도와주어야 하는 일들, 규칙 잡기, 그리고 움직임 덜하게 훈련하기, 그리고 호흡 훈련하기 등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조금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소아정신과에서 아주 다양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좀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은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겠죠. 친구들이 좀 친해지려고 좀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로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놀릴 수도 있고 하는데, 너무 심한 장난이 아니라면 그냥 가볍게 툭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투닥거림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예민한 친구들이라면 친구가 나를 공격했어, 친구가 나한테 못된 말을 했어, 저 친구 나쁜 애야, 나는 이 학교에 다니기 싫어 라고 조금 극대화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예민한 아이들이라면 집에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미리 해주셔야 할 게 첫 번째, 학교 생활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다양한 아이들이 있을 거다 라는 거를 좀 오픈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공간에서 아무하거나
놀아보는 경험도 매우 필요합니다.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문화센터, 뭐 다른 학원, 박물관, 뭐 전시회 등등 여기저기 자극이 막 넘쳐나는 곳에 가서 다양한 자극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연습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많은 것을 또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중요해요. 언어 발달이 느린 친구예요. 친구나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말을 걸까봐 걱정도 되고요. 선생님이 한번 해봐라고 발표를 시킬까봐도 걱정이 되고요. 일어서서 책을 읽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 시간도 굉장히 걱정이 될 거예요. 물론 입학하자마자 막 쫑알쫑알 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 말이 좀 늦게 트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거나 이제 언어 발달이 조금 더디게 되거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발음이 부정확한 친구들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목소리가 작은 친구들도 역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모든 언어적인 자신감이 좀 부족해서 이런 특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 발달이 느려서 새학기 증후군이 나타나는 아이라면 키즈스피치 학원에서 아주 큰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키즈스피치 마루지 우리 학원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하는 훈련도 하고요. 발음을 또박또박, 음가 발성, 모든 받침 발음, 모든 이중모음 이런 등등 소근육 발달에 좋은 발음 훈련들을 하는 특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황별로 대답하고 질문하는 훈련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학교 생활에서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연습하고 대화로 훈련하는 특별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있는 키즈스피치 마루지 학원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런 수업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 새학기 증후군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가까운 마루지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하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학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이를 둔 학부모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나 부모의 예민함이 아이를 두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너무 반듯하게 키우려고 해서 수많은 제재를 가하거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통제를 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틀리면 안 돼, 다 맞아야 돼 라고 했던 적은 없는지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잘했을 때만 칭찬을 하진 않았나? 라고 어머님의 행동, 아버님의 행동을 되짚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아이를 좀 너그럽게 대해주시고요. 자유롭게 키워주시는 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르면 아이에게는 가파른 산이 되죠. 엄마 아빠가 알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보잘것없는 고개가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알고 우리 아이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즈스피치 마루지 이지은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